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인구 문제 대책인데요. 네. 자,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심각하다. 또 우리 군을 위협하는 큰 적은 휴전선 너머의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저출생이다. 이런 게 그 인구 감소 현상을 보고 미국 유력 언론들이 이제 평가한 것들입니다. 네. 유희진 혹시 그 같은 해 태어난 동갑내기들이 얼마였던지 기억하세요? 저랑 같이 태어난 네. 연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1992년에요. 73만 명이 신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네. 자, 지난 31년이 지난 작년 신생아 숫자는 24만 명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신생아 숫자는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 늘릴 수가 없고요. 반면 그 효과는 앞으로 60년, 70년 지속된다는 점에서 인구 위기 대응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인구는요, 2020년 5,184만 명. 이걸 정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줄어드는 속도는 사실 알 듯 말 듯 하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순간 이후로는 가속도가 붙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대책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예정된 미래라는 그런 암울한 표현이 아주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네. 자,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이후로는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이상 커지기가 힘들다. 이런 게 바로 이 예정된 미래의 경제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제시를 했죠. 네, 어제 발표에 포함된 정책 중에는요. 네. 자녀의 아빠, 엄마, 양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을 늘리면 지원금도 더 주겠다 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 이제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금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자, 또 양육에 부, 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기존 정책을 심화 확대하는 방향이죠. 자,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현상에 차원이 다른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왔는데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1분기 안에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역 소멸 대책, 이것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까? 그렇죠. 자,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걸 지정을 해서 89개인데, 자, 재정 지원 이미 좀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올해는 좀 새로운 관점의 정책이 몇 가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세컨드홈 제도인데요. 네.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한 채 더 가질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 집 두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지방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또 지역을 특정해서 외국인 비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도 이 같은 목표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목표냐? 일상생활의 근거지, 즉 주소를 둔 거주자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머물면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활기를 되살려보자 하는 고민을 담은 정책들입니다. 네. 자, 새로운 관점에서 도입되는 정책인데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을 주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입니까? 작년에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초에 좀 경제가 부진했었잖아요. 자, 경제 성장률 하반기부터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 가격 회복이었고요. 자, 이런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새해에도 무역 수지 흑자, 성장률 회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문제, 그러니까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역 수지 회복을 국내 소비로 연결하고 또 내수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에 있을 겁니다. 또 물가 안정을 좀 중요하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소비 회복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소비가 늘어나려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여유가 있거나 또 여유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처럼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가 높고 또 더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들 당연히 그 지갑을 닫겠죠. 예. 자, 소득은 덜 올라도 오른 경우라면 물가는 또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물가는요,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고요. 임박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할 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공요금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또 물가 대응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물가 안정이 선행돼야 소비 심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또 금융, 부동산 시장 안정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올해 알겠습니다. 정책은 아마 그게 네. 최우선일 겁니다.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